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죠. 25% 상승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21만 4천 원까지 강세폭을 키웠습니다. 자, 일단 고가 돌파 구간이 그쵸, 거의 한 15만 원 정도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3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저는 그래요. 이게 기술적으로 돌파했으니까 간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돌파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제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에코프로 BM에 있다 그랬죠. 그쵸? 에코프로 BM이 앞에서 당겨주든 뒤에서 밀어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왜? 여기서 최종적으로 고객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 오니까. 자,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는 뭔가요? 앞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쵸, 미래에 벌 돈을 가격에 먼저 반영하면서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 맞아요. 맞는데 돈이 들어오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팔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 12월 들어서 들어온 내용이 뭐죠? 삼성 SDI 발로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죠. 그쵸? 근데 원래부터 삼성 SDI하고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22년 들어온 물량만 보더라도 4조,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44조를 5년 동안 계약이니까 연 환산시키면 8에서 9조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보면 되고요. 이 주식하면서 막 원단위 하나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소득은 없고 힘만 들어요. 그리고 그건 쓸 데가 없습니다. 그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고 한들 그건 어차피 미래 가치에 대한 예상치,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는 멀티플이라 그러잖아요. 그 멀티플은 배수란 말이에요. 곱하기 5를 줄지, 곱하기 10을 줄지, 20을 줄지, 30을 줄지는 그 계산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해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선택한 쪽이, 그쵸?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에 대한 불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더한 대안은 없어요. 단지 주가 측면에서는요, 돈의 방향은 뭐가 되었든 맞다. 근데 그게 틀렸을 때는 충분한 시세를 발생시키는 이후에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딱 봤을 때는, 그쵸?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지, 전구체가 어느 정도 나갈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 공매도 포지션을 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나중에 환매수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된다. 왜? 얘네들이 담보를 지켜야 돼요. 그 담보를 무한정 지킬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답은 하나죠. 담보를 못 지키는 상황까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는 매수해서 갚고 끝내야 돼요. 그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10년 동안 공매도 치다가 헤지펀드 하나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게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짐 차노스예요. 그쵸? 그 사람이 헤지펀드 자산이 2,600억에 올청산 당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는 해산이 됐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예전에 이 시장을 봤었던 그걸로 착각을 하고 잘못 봤다. 인정을 하고 끝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격도만 잘 계산을 해서 매매를 이어간다면 수익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가 보유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했다면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언제 다시 팔고 다시 언제 매수할까, 그 기준, 그쵸? 그 기준이 에코프로 BM에 있고, 그쵸? 매도가 이제는 먼저다. 하지만 내가 최대한 보유한다. 그리고 주식의 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고가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전 정확히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매수한 구간 이후에, 그쵸? 한 3, 4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매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 매도 이후에는 다시 매수하는 구간으로 삼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보기 전에요,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안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에코프로,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쭉 올려서 보면 여기 시노펙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LS 머트리얼즈는 상한가 오늘 도달을 했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는 안 했지만 쭉 올려서 보잖아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쵸? 12월 14일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8시 55분 정확히 12월 14일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그쵸?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신고가이기 때문이고 12월 14일은 요 날이죠. 목요일. 정확히 들어갔죠. 그리고 금요일 상승, 오늘 상승. 그쵸? 당연히 이게 100%, 200%, 300% 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올라가는 구간에 파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간 상황에서, 그쵸? 물량이 딱 쏟아지고 내가 팔 수 있는 구간이 얼마인지를 보겠죠. 그쵸?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 말씀드린 내용 있죠. 에코프로도 오늘 8시 53분에 나갔는데 한 10% 정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쵸? 시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 구간에 있고,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LS 머트리얼즈.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급락 나온 날 있죠. 이날 12월 14일. 그쵸? 시가가 18% 상승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4% 찍혔습니다. 12월 14일 날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12월 14일이죠. 그쵸?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이고, LS 머트리얼즈가 급락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쭉 빠졌죠. 쭉 빠졌는데 상장 이후 변동성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능. 가격 잡히면 신호 나간다. 그쵸?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추적 쭉 갔고, 그리고 오늘 진행이 된 겁니다. 12월 18일 날. 그쵸? 8시 50분에. 자, 정확하게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시장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루하루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근데 저가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신고가.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을 오픈을 하니까, 그쵸? 딱 1000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고요. 딱 1000분까지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이런 매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24% 상한가 갈지 말지 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고가를 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팔아도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고가를 예단하지 말자. 주식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고가를 왜 볼까요? 왜 싸게 잡으려고 이 구간, 그쵸? 막 이런 구간이죠. 에코프로 BM 같은 거. 와, 나 저가에 잡았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건 반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이 돌파 구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모델, 즉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까? 그리고 재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확 따라가서 여기서 뭐 단타치고 3%, 4%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바로 꺾였을 때는 저로의 매수 기관이 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한 것처럼,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화랑이니까 에코프로의 움직임,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상승폭을 키웠을 때 뭐가 됩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2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연말 이벤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딱 가져가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내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큰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 한 3월 4월로 지금 금리 인하 기간이 그쵸? 직접 코멘트를 했죠. 그 구간이 오면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이 약간 좀 거칠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돈을 벌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월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조정 구간을 내가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벌고 피해놨다가 여유롭게 피할 수 있죠. 물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정확하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모든 기본, 즉 베이스가 되는 건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를 그쵸?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